제 가장 친한 친구가 얼마 전 30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면서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재산보다 더 억울한 건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야. 내 지난 30년의 세월이 통째로 지옥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50대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잃는 것, 명예를 잃는 것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파트너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내 남은 인생과 영혼까지 갉아먹히는 것입니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남성분들, 그리고 이런 남성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은 현명한 여성분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은 30년, 40년의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유형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성 심리 채널에서 역설적이지만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여성의 위험한 심리, 최악의 유형 TOP3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겉으로는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알아채기 어렵고 그래서 더 파괴적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50대 중반을 향해 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젊은 시절 불같은 사랑도 해봤고 아픈 이별도 겪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50이라는 나이가 넘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년의 관계는 20대의 설렘이나 열정만으로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감정적 안정감과 신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이 안정감과 신뢰를 뿌리부터 썩게 만듭니다. 남자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첫째,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산하는 여자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만 줄 알아? 내가 예전에 당신 부모님한테 얼마 해드렸지? 당신은 우리 집에 얼마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밥을 몇 번 차렸고 당신은 나한테 몇 번 해줬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직접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들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펼쳐놓고 빽빽하게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성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생일이라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3년 전에 해외 출장 다녀오면서 사온 그 스카프, 그거 면세점에서 얼마 줬어? 친구가 당황해서 그게 왜? 라고 묻자 아내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에 해준 선물 리스트와 금액, 그리고 남편이 자신과 처가에 해준 선물 리스트와 금액이 집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신이 사온 가방 금액을 더해도 내가 57,000원 더 썼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그 친구는 그 장부를 보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던 거죠. 이런 분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꼼꼼하거나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거래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런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극심한 불안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낮은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정확히 돌려받아야만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년의 사랑은 노후의 동반자 관계는 덧셈이 아닙니다. 곱셈입니다. 한쪽이 100을 줘도 다른 한쪽이 0의 마음으로 거래를 시작하면 그 관계의 총합은 그냥 0이 됩니다.
이런 여자와 함께 사는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빚쟁이로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당신은 아직 부족해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 나의 실적을 평가받는 법정이 됩니다. 사랑에서 주는 선물조차 채무 이행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깨집니다.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이런 살얼음판 같은 계산기 위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는 여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진 않아.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다 당신 탓이야.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분과 10년을 함께 살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 죄인이 됩니다. 가해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 터지든 원인이 무엇이든 결론은 항상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로 끝납니다. 남자는 뭘 해도 가해자가 되고 아내는 뭘 해도 피해자가 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또 다른 제 지인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의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우아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부족하다며 자신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아내를 믿고 자신의 퇴직금 일부까지 당겨서 카페를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카페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비싼 원두와 디저트만 들여놓았습니다. 결국 카페는 2년도 안 되어 큰 빚만 남기고 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남편이 말리지 못한 책임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사업을 직접 운영한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제때 안 줘서 망했어. 그 사람이 처음에 입지를 잘못 골랐어.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기운이 안 좋아서 다 망친 거야.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편 잘못 만나 인생 꼬인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빚을 갚기 위해 주말에도 대리운전을 뛰면서 아내의 불행 서사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진짜 심리적 문제는 불행이 아닙니다.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조차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연약한 피해자로 포지셔닝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자의 자리는 사실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비난받을 일도 없으며 오히려 주변의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마주할 용기가 없는 극도로 나약한 자아의 발현입니다. 50대 남성분들,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여성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중년 남자는 더 이상 백마탄 왕자나 해결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책임져 줄 구원자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무게를 함께 져줄 동반자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삶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남의 삶도 함께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불행을 기댈 숙주를 찾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 숙주가 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유형이 겉으로 티가 안 나서 가장 무섭고 가장 많은 중년 남성들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립시키고 파괴합니다. 바로 겉으로는 천사지만 뒤로는 조용히 통제하는 여자입니다. 이분들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맞춰주는 천사처럼 보입니다. 다 좋아. 난 괜찮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상냥한 미소 뒤에는 상대방의 죄책감을 이용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무서운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수동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요구하는 대신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볼까요? 50대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내에게 기분 좋게 말합니다. 여보,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라운딩 좀 다녀올게. 이때 수동공격형 아내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냥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 그래, 당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 다녀와. 잠시 뜸. 난 괜찮아. 남편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지만 일단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아내가 갑자기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또 깊은 한숨. 그냥 요즘 내가 어깨가 너무 아프네. 병원 가봐야 하나 봐. 아니다. 신경 쓰지 마. 당신 모처럼 친구들 만나는데 기분 망치면 안 되지. 나는 뭐 주말 내내 혼자 누워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재밌게 놀다 와. 자, 이 말을 들은 남자가 토요일 아침에 웃으면서 골프채를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남자는 내가 어떻게 아픈 사람을 두고 라는 죄책감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머, 약속 취소했어. 나 때문이야? 아이고, 나 때문에 당신까지 발목 잡혔네. 미안해서 어떡해. 이 과정에서 아내는 단 한 번도 가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책감을 이용한 가장 교묘하고 질 나쁜 가스라이팅이자 통제입니다. 이런 분들의 진짜 속내는 희생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떠나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 남편을 내 곁에 묶어두고 통제해야만 내 불안이 잠재워지는 통제적 심리입니다. 이런 관계가 10년, 20년 지속되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기분을 살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내 취미를 갖는 것이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끊어내며 고립됩니다. 나는 널 위해 희생했어 라는 아내의 무언의 압력 속에서 남자는 벨벳으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차라리 나 오늘 아프니까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라고 솔직하게 화를 내거나 요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중년의 남자는 더 이상 이런 감정의 암호를 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솔직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오늘 중년 남자가 반드시 걸러야 할 여성의 3가지 위험한 심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거래적 심리. 둘째,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영원한 피해자 심리. 셋째, 죄책감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수동공격적 통제 심리.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뿌리는 사실 하나입니다. 바로 극심한 불안과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기에 타인에게서 그것을 확인받고 쥐어짜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당신의 남은 노후를 위해 그 관계를 냉정하게 재점검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현명한 여성분들, 혹시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거나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중년의 사랑, 행복한 노후의 동반자 관계는 20대의 설렘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신뢰와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과는 반대로 중년 남자가 평생을 바쳐 함께하고 싶어 하는 여성의 결정적인 특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